안녕하세요. 미래보험교육원에서 의학이론을 담당하고 있는 박진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의학이론 과목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의학이론이란 하고 의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의학은요, 우리 몸에서 아주 친숙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려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의학이야. 그럼 의학 용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것들을 다 암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책을 다 하면은 시험 100점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일단은 의학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해를 하지? 설명을 들으시고 일단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내 걸로 어느 정도 이런 용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를 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손해사정사 시험 과목에서 의학이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크게 우리가 상해, 질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시험 문제에서 얘가 5, 얘가 5. 그래서 5대 5다. 5문제, 5문제 이렇게 해서 10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아픈 사람이 원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해를 입었어. 이런 경우에 이렇게 콤바인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보면 가장 기본을 보시면요. 기본을 보시면 인체의 구조입니다. 구조면 이 인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해부, 생리예요. 해부, 생리가 뭐지? 그러면 이 인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해야 그러면 골격이야. 그러면 골격이 어떻게 생겼는지. 질병이야 할 때 내가 만약에 간의 기능이라든지 위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호흡기의 기능이라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을 생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의학 용어는 엄청나게 영문으로 많이 돼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의학 용어는 의외로 몇 가지만 외워두시면 다 파생돼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통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해 이퀄 골격이에요. 골절이에요. 그러면 골절이니까 골격계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격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뼈하고 뼈를 잇는 조직을 우리는 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관절계가 나와야 돼요. 이것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골절, 연부 조직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구성하는 게 상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일반적인 것만 나오면 상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걸 기본적으로 해서 뼈가 부러지면 언젠간 붙어요. 그럼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면 왜 그러냐? 누구는 똑같이 부러져도 누구는 빨리 붙고 누구는 안 붙어. 그래서 계속 입원이 필요해. 이런 이유가 뭔가 하고 물어보면 합병증이 거기에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똑같이 부러졌어도 합병증 없이 잘 낫고 B라는 사람은 부러졌는데 거기에 수반되어 있는 합병증이 많이 생겼어. 그러면 그렇게 많이 입원을 많이 필요하러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빨리 부러져서 회복하는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의학이론에서 상해에서는요. 자, 골절이 가장 기본한데 골절을 일반적인 골절 기본적인 걸 배우고 그 다음에 합병증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질병은 뭐예요? 상해가 아니면 질병이에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안쪽에서 내부에 있는 어떠한 원인으로서 병이 발생하는 걸 우리는 질병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질병 중에서 우리가 그러면 보험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런 질병이 뭐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급성 질병은요 해당되지 않아요. 물론 치료비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들은 있지만 손해사정사 과목에서는 보통은 만성 질병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겠다. 그래서 만성 질병이에요.
그 다음에 만성 질병을 가지고 금방 죽지는 않죠. 만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랜 기간 동안에 병을 알아온 것들을 우리는 만성 질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병을 얻어서 확 죽어버리는 거. 사망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병들이 또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치명질병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3보험에서 공부할 때도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병은 만성질병, 그 다음에 치명질병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성질병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고혈압, 뭐 당뇨병, 그 다음에 뭐 퇴행성 관절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너무도 당연한 건데 이거 시험 문제 왜 나와?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병은 소변에 당이 떨어져 나오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죠. 그러면 당뇨병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이 또 이어서 또 나와요. 그래서 보험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은 가장 기초적으로 만성 질병 중에서 고혈압, 당뇨병, 뭐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만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근데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명 질병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가장 큰 치명 질병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사망에 이르를 수 있는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암입니다. 그 다음에 암뿐만이 아니라 뇌혈관, 그다음 심장,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병은 이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외에 뭐 여성 생식기, 남성 생식기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포인트만 찝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2022년도에 의학이론 기출문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나왔던 시험 문제하고 조금 패턴이 좀 달라요. 어떤 패턴이 좀 다르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2020년도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회기를 들어가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기 시작을 했느냐면 여기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해부학적 용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기본 과정에서 해부학이랑 생리학이랑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 2022년도에 자, 그럼 이게 골반 그림이에요. 골반 그림인데 번호를 이렇게 적어놓고 자, 보시면 각 숫자에 해당하는 관절 또는 뼈의 이름을 써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요게 무슨 관절이고 여기가 무슨 관절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뼈는 뭐고 여기에 해당하는 뼈는 뭐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보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 같은데 여기에서 보시면 다 알고 있어요. 이걸 그냥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봤으면은 이건 골반이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골반 중에서 골반은 여러 개의 뼈가 모여서 그냥 하나로 우리가 무명골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럼 그 무명골이 뼈가 뭐 치골, 좌골, 뭐 이런 거, 그 장골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림으로 어디가 치골이고 어디가 장골이고 이걸 구분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공부를 하셨으면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이 옆에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발 문제예요. 발로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발이면은 여기가 발이면 이게 발가락 뼈고 이게 발목이야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 부위에 대한 것들이 좀 그 의학 용어에서 전문 용어로 들어간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도 보시면은 이거는 그 그림으로 나온 게 아니라 설명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면 자, 이것도 또한 해부학적 구조 설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척추야. 그러면 척추에 대한 해부학주, 특히 척추 중에서 경추의 해부학 및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경추는 어떻고 저떻고 해서 어떤 운동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경추가 몇 개예요? 우리가 여기 목을 보다 보면 7개거든요. 7개 경추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경추가 있는데 이름들이 또 달라요. 제1 경추는 뭐 환추라고 얘기하고 제2 경추는 축추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름이 조금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로치기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시험 문제가요. 두세 문제 정도가 기본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
두 문제, 세 문제 하면 30점이에요. 그래서 기본을 탄탄하게 한다고 그러면 10문제 중에서 30점은 그냥 얻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봤더니 뭐가 있느냐면은요, 이 뼈 이름하고 또 나왔는데 이것도 또 관절 이름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해는 거의 해부학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든 상해든 어떻게 돼요? 치료 방법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이 뭐 외상성 관절염이 생겼는데 수술 방법이 뭐니?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어떤 골절이 일어났는데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이 뭘까? 이런 문제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어떤 보존적 치료에도 잘 듣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형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수술을 했는데 어떤 치료 방법 2가지 이상 써라.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갑자기 시험 문제를 보니까 막막해. 하나도 막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치료를 할 때는 다 알아요. 우리가 왜 아프고 부러지고 그럼 병원에 가. 그럼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그냥 수술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수술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수술 안 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과목을 공부할 때 수술을 했어? 그러면 어떤 수술을 했느냐? 금속을 바깥에 박았는지 안으로 박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저하고 같이 재밌게 공부하시면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얻어서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가장 사람들이 멘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학용어, 의학약어 영문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영문으로 나온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시험 문제를 잘 보면 여기서도 나와요. 그냥 이걸 딱 보니까 영문으로 딱 나오니까 겁을 덜컥 먹은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를 잘 보면 돼요.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반 같은 데서 제가 분명히 몇 번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문제 잘 봐라. 문제를 2번 이상 봐라. 근데 좀 생소한 문제야. 그러면 문제를 2번 이상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CT 결과지예요. 영문으로 CT 결과지인데 내가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출혈과 관계된 국소 손상 2가지를 쓰래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딱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영문으로 됐는데 보니까 요거 요런 것들이 나오네. 봤더니 영문으로 대문자로 나와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뭐예요? 약어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문제를 봤더니요. 자, SAH, EDH, IVH 이게 뭐야? 잘 모르겠어. 그래도 눈치 빠른 사람은 머리에 출혈은 뭐가 있을까? 그동안에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경막 상출혈, 경막 하출혈, 지주막 하출혈 이 3개에서 그냥 써도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맞느냐는 요번부터는 다시 의학 용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은 너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두개골을 이루는 뼈 이름을 써. 근데 잘 모르겠어. 자, 이거를 영문으로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공부할 때 요 본이라는 단어는 알 거예요. 본, 뼈야. 그럼 그 앞에 있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자, 우측, 좌측. 이거 레프트, 라이트. 이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겠어. 그러면 머리 두개골을 구성하는 뼈를 저하고 첫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어디 부위에 저는 모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두골, 두정골, 축두골 이런 거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키워드가 뭐였냐면 안면골이래요. 두개골이 아니라. 그러면 최소한 얼굴을 구성하는 뼈겠죠? 그럼 얼굴을 구성하는 뼈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뭐예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나자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나자리라는 단어는 뭐예요? 코, 비골이에요. 이거 하나는 써야 돼. 근데 이것도 못 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얼굴에 붙어 있는 거 2가지만 찾아서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후두골, 얼굴에 있는 관골, 안면골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영문으로 나와 있는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손사가 영어가 되어 있는 문제가 왜 나올까? 왜냐면 손사는요 판독지도 봐야 돼요. 근데 재산보험에서도 이번에 영문으로 암 그 결과지 있잖아요. 그 조직검사 결과지를 영문으로 된 결과지를 내놓고 이게 뭐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경향은 어떻게 간다? 영문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영문은 영어 내가 굉장히 잘 알아. 하지만 의학 용어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일반 영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아라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자, 질병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아요. 아까 만성질병이라고 그랬죠. 고혈압, 당뇨병, 뭐 퇴행성 관절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요, 예, 당뇨병에 대한 뭐 정의, 뭐 원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죠. 당뇨병 자체의 문제보다 합병증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합병증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질병에 대한 또 암에 대한 진단 기준, 그다음에 진단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올해는 암 분류 기준이 나왔어요. 그래서 판독뿐만이 아니라 이게 양성 종양이냐, 뭐 상피성 암이냐, 아니면은 뭐 악성 종양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판독지로 알 수가 있겠다. 예,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가와사키 진단 기준. 자, 가와사키가 뭐야? 그랬더니 뭐 어린이 애들한테 많은 소아의 열성 뭐 이런 질환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병을 알으려면 기준들이 있어요. 뭐 몇 가지 중에 몇 가지가 합당할 때 이런 기준을 내린다 하는 진단 기준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검사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결국 질병이든 상해든 어떻게 돼요? 예, 진단 기준, 검사 방법, 치료 방법, 합병증 이게 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챕터 나가면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요. 생뚱맞은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같이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부 방법이에요. 공부 방법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첫 번째,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다고 하는 거는 기본 과정 열심히 듣자. 그래서 필요한 거 외워야 될 거는 조금씩 외워두고 그다음에 반복 학습하자. 두 번째 한번 보시면요. 뭐 의학 용어 알기, 뭐 아까 얘기한 기초 해부, 병태 생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기준, 합병증에 대해서 공부하자. 당연한 거고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치료 방법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예요. 마지막 그 공부 과정은 총 정리를 할 때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손해사정사에서 다른 문제들은 굉장히 많은데 의학이론은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기출문제 이외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미래에서 지금 의학을 가리키고 있고요. 모의고사도 제가 직접 출제를 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조금 더 공부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고요. 자, 2023년도 의학이론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강의 병행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한테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겠죠. 자, 오프라인도 같이 합니다. 오프라인은 1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기초 이론 8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요. 이것도 가르쳐 드리고 싶고 저것도 가르쳐 드리고 싶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조금씩 조금 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1주 정도 더 늘 수도 있겠다. 이런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럼 보통은 이제 2달 과정입니다. 근데 2달 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주제별 특강이라고 하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11월부터 12월 하다 보니까 지금 2차 과목인데 너무 일찍 시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만 중간에 이제 1차 시험 그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 1차 시험 전까지는 이런 것들은 다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조금 어려운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여기서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기초 이론 하면서 그거는 다시 추가로 공지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총정리하고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1차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5월부터 6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총정리 문제풀이. 근데 요거를 하게 되면요. 다른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거 한 개도 안 들고 요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들어와서 보면 이런 것도 해야 돼? 이런 것도 해야 돼? 굉장히
뭐 난감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래서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은 기초 이론이에요. 기초 이론에서 기초에서 몽땅 다 책을 막 이렇게 두꺼운 걸 다 외워라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밑바탕으로 깔고 그 다음에 총정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문제풀이는요 보통 기출문제풀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한 10년, 15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게 되면은요, 경향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 문제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풀이 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는 6월부터 7월, 그러니까 8월에 우리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6월, 7월에 걸쳐서 약 한 5주 정도, 그래서 한 5회 이상 정도가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요, 철저하게 어디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도 있겠지만 보통은 제가 머리를 짜내면서 제가 그러니까 겹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주로 냅니다. 그래서 10문제 내는 게 그게 쉬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각 회당 그러면 5주면 50문제를 제가 내야 돼요. 그러면 50문제를 낼 때는요 엄청나게 저도 책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걸 한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하고 같이 기본 과정, 그다음에 뭐 총정리, 모의고사까지 같이 쭉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크게 조금 낯설지만 조금 어렵지만 같이 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얻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말도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요, 굉장히 긴 문제를 그 긴 과정을 말이 빨라가지고요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이 친구가 어떤 것들을 잘 모른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저의 장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를 굉장히 쉽게 난이도 중하를 유지하면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전문 용어를요 잘난 척하면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그런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노하우를 가진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 얻으실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